안녕하세요. 유티의 코인스토리입니다. 금리를 인하했는데 시장은 왜 떨어질까요? 비트코인, 나스닥 그리고 전 세계 증시까지 모두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단 하루 이틀 사이에 시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 왜 하락했나? 둘, 이제 다시 언제 올라갈까? 오늘은 그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지금 시장을 정확히 해석해 보겠습니다.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첫 번째,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두 번째, 어떤 전략으로 움직여야 해야 하는지, 세 번째,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번 하락의 출발점은 기대의 역전입니다. 시장은 지난 몇 달 동안 한 가지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다. 그러면 유동성이 풀리고 시장은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 기대는 현실이 됐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파월 이번 인하는 사이클의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데이터에 의존할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인하 사이클의 시작을 기대했지만 연준은 한 번 내렸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즉시 반응이 왔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반등했고 달러는 다시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위험 자산은 급격히 식어버렸죠. 결국 이번 하락은 단순한 금리 인하 후 조정이 아니라 연속 인하 기대가 꺾인 충격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 유동성 파티는 길게 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신호를 시장이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불안이 더해졌습니다. 중동 긴장, 미중 무역 재갈등, 원자재 가격 상승. 이 모든 게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와 오늘의 하락은 금리 기대 붕괴, 달러 강세 전환, 리스크 회피 심리 확산. 이 세 가지가 겹친 결과입니다. 그럼 이번 금리 발표, 겉으로는 인하인데 왜 시장은 부정적으로 본 걸까요? 그 이유는 메시지의 방향성에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는 아직 견조하다고 말했습니다. 언뜻 보면 긍정적이지만 시장에겐 이렇게 들렸습니다. 경기가 버티고 있다면 굳이 금리를 더 내릴 필요는 없겠네. 결국 시장이 원했던 메시지는 이번 인하는 시작이다였는데 연준은 이번 인하는 끝일 수도 있다고 말한 셈입니다. 실제로 금리 선물 시장을 보면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발표 전엔 70%였는데 지금은 45% 수준까지 급락했습니다. 즉 시장은 더 이상 확실한 인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달러는 강해지고 유동성 자산은 약해집니다. 결국 성장주 비트코인, 금 같은 자산이 동시에 조정받는 거죠. 그래서 이번 상황은 단순한 금리 이벤트가 아니라 연준 신뢰와 기대감의 조정기라고 봐야 합니다. 시장의 무서운 점은 기대가 꺾일 때입니다. 지금은 경제가 망가져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대가 꺾여서 떨어지는 겁니다. 연초부터 쌓여온 낙관론. 곧 금리 인하 올 것이다. 인하되면 시장 폭등한다. 이 기대가 현실과 부딪히며 무너진 겁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구간에서 리스크를 줄이고 현금 비중을 높입니다. 즉 시장의 유동성이 잠시 빠지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하락은 공포의 시작이 아니라 기대 조정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언제 다시 오를까?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조정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 끝은 분명히 옵니다. 과거 3번의 금리 인하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하 직후엔 시장이 조정받았고 한 달 후부터 반등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추가 인하 가능성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에도 다음 연준 회의 12월 또는 내년 1분기에서 파월이 조금만 유연한 메시지를 준다면 그 순간 반등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등의 조건 3가지. 1.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2.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으며 3. 정책 리스크가 진정되는 시점. 이 3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는 순간 시장은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공포 구간이 아니라 포지션 재정비 구간입니다. 조급함보단 냉정함이 수익을 만듭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투자자에게 필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1. 현금 비중 확보. 하락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현금입니다. 지금은 공격보다 에너지 축적의 시기입니다. 시장은 늘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2. 리스크 점검. 과도하게 오른 종목, 실적 없는 성장주, 테마성 코인 이런 건 반드시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지금은 벌 때가 아니라 살아남을 때입니다. 3. 정보 민감도 유지. 매크로 뉴스, 금리, 인플레, 실업률. 이 3가지만 꾸준히 보면 시장 방향이 보입니다. 특히 달러 인덱스와 10년물 금리,
이 두 가지가 꺾이는 순간 반등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시나리오별 대응 준비. 세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세요. 시나리오 A 추가 인하 시장 반등. 시나리오 B 동결 조정 지속. 시나리오 C 금리 불확실 지속 변동성 장세. 각각의 경우 어느 자산을 늘리고 줄일지 미리 생각해 두면 패닉 매도를 피할 수 있습니다. 5. 장기 자산 분산. 지금처럼 불확실할 때는 주식, 채권, 현금, 디지털 자산의 분산이 필수입니다. 특히 달러 강세 구간이 끝날 때 신흥국 시장과 원자재가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투자란 타이밍 예측이 아니라 확률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하락의 본질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추가 인하 불확실성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사이클의 초입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늘 공포 속에서 다음 랠리를 준비했습니다. 2008년, 2020년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지금은 시장을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판을 읽고 다음 수를 준비할 때입니다. 기대가 꺾인 자리, 거기서 새로운 기대가 시작됩니다. 시장의 모든 변화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다음 기회를 잡습니다. 그 흐름을 볼 준비가 되어 있나요? 결국 핵심은 실시간 대응 전략입니다. 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크고 매수매도 타이밍이 수익을 좌우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매수매도 타점과 실시간 전략을 소통방을 통해서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소통방 링크를 통해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